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도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보기 드물게 한국에서는 약간 좀 그 현실적인 부분들 좀 떨어져서 장르 자체에 좀 충실한 좀 범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뭐 현실에 숨결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뭐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영화는 아닌데요. 뭐 나름 그 좀 킬링 타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나름 흥미롭게 본 영화라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 작품의 타이틀롤은 지금 두 명의 배우가 등장하고 있는데 정우와 김대명 배우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작품의 그 각본 감독은 그동안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그 다음에 변성현 감독의 영화죠. 그 다음에 킹메이커, 킹메이커의 각본을 담당했던 김민수 감독이 각본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입봉작이 되겠네요. 또 이렇게 신인 데뷔작이라고 치자면 또 영화가 그렇게 막 뭐 떨어지진 않아요. 이 작품은 일단은 변성현 감독의 이름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 각색에는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의 각색에는 변성현 감독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변성현 감독, 네, 변성현 감독은 뭐 저기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길복순의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킹메이커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 감독이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넓게 봐서 범 변성현 계열의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사실 킹메이커는 좀 원작에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좀 실화에 기반을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만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계는 좀 완전히 좀 그 독특한 질감의 장르 영화, 느와르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극장 개봉 시보다는 후에 좀 환영을 많이 받은 영화였죠. 길복순도 뭐 마찬가지고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은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맥락상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 영화에 가깝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좀 그 개봉이 되게 늦춰진 일종의 창고 영화로 불리는 영화입니다. 2019년도에 이미 크랭크 업이 돼서 그때 촬영이 모두 끝났고 무려 지금 2019년이니까 5년 정도 있다가 올해 부산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고 극장 개봉까지 이어진 영화니까 사실은 상당히 제작 연도에 비하면 늦게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런 영화들이 보통 기대감을 받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뭐 그렇게 낡았다는 느낌의 영화는 아닙니다. 장르적으로는 좀 유행이 조금 지난 면은 있습니다만 뭐 2000년대 초반까지 헐리우드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고 뭐 이 장르의 대표작은 최근에 역시 코엔 형제들이죠. 코엔 형제들도 뭐 이런 장르는 이제 잘 안 만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요 영화의 그 주인공은 이 두 명의 주인공 정우가 연기하는 김명득이라는 인물이고 그다음에 김대명이 연기하는 이동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 형사이긴 한데요. 이 장르에 해당하는 밑바닥 인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형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아마 좀 이 총기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좀 그 한국 영화에서 좀 다루지 않는 총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이 사람들 형사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비리 형사입니다. 자, 뭐 소학당이죠 말하자면 그런 형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른 형사, 광수대 형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박병원 배우가 연기하는 승찬이란 배우가, 오승찬이라는 그 일종의 그 광수대 대장이죠.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이 말단 직원 같은 경찰이죠. 경찰인데 역시 비리 경찰이 되고 싶은 뭔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박정훈 역할의 조연철 배우가 DP의 팟 DP 시즌 1에서 아주 뭐 압도적인 연기를 펼쳐서 유명한 배우죠. 그 다음에 강경민이라는 인물은 광수대에서 나온 인물입니다. 김윤성 배우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얽히고 설킨 범죄 집단들로는 일단 중국계 마피아 신세계를 연상시킵니다. 배경도 사실 이 영화가 인천 중구가 배경이고요. 그래서 그 인천 차이나타운이 잠깐 슬쩍 앞부분에 보이기도 하는데 주기룡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백수장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지부의 그 보스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그
그의 뭐라고 그 부하이자 이 불법 도박장 운영하고 있는 고광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허동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혜균 배우는 지금 의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죠. 중국의 마피아의 좀 중간 보스 이상 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호 배우는 이제 이 동네 인천 지역에서 이제 매춘 업소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이 비리 경찰들에게 상납을 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자, 일단 이 영화는 그 일련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캐릭터 소개 겸 앞부분에 캐릭터 소개 겸 뭐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후미진 인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느와르적으로 창조된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공간들을 촬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련의 사건이 납니다. 이제 해당 구역에 이 두 명의 주인공 에게 이제 담당하는 명득과 동혁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그 자살 사건이 터지게 되죠. 자, 요 사건에서 일종의 그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점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강경민이라고 하는 광수대 형사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부검 현장에서 이들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요 현장을 뭔가 의문점을 갖고 있었던 명득이 뭔가를 찾아내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수대에서 파견된 강경민이라는 요 캐릭터죠. 요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형사 김대명 배우가 연기하는 도경이 오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은 이제 형사 반장으로 지금 유승목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사 사건에 개입하게 된 이유가 이제 뭐 이유라 여러 가지 얽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일단은 그 장면이 이제 깔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삶의 패턴, 이 정우와 그러니까 김명득과 이동혁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의 쪽에 매춘업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여기서 정보가 던져지게 되죠. 이 정보가 이제 본 사건의 이제 중심 사건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터져버리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처음에 심플하게 세워지게 됩니다만, 자, 뭐 이렇게 이제 형사님들 하면서 돈을 건네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갱이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정보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정보와 이제 거기서 실마리를 얻은 이들이 자신이 얻었던 그 마이크로 SD 카드에서 이 중국 조직이 중국 본토로 돈을 보내는 정황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저쪽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그 허동원 배우가 연기하는 고강석이라고 하는 이 지금 이 도박장을 운영하는 인물은 이 김대명과 보육원 동기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김대명 배우가 연기하는 이동혁이라는 인물과 그래서 이 사람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실마리를 얻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일종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의 좀 약점이라고 하면 이제 앞부분이 상당히 약점인데 사실 그런 강한 동기를 주기 위해서 김명득이라는 인물이 왜 비리 경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김명득에게는 어린 딸이 있고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비를 마련해야 되고 입원비를 계속 간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그의 부인이 없다는 게 보이는데 딸은 있지만 딸의 면회를 가고 그걸 이제 챙기는 김명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명득이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뭐 비리 경찰 직업적으로 비리 경찰이긴 하지만 영화상에서 누군가 꼭 책임져야 될 대상, 어린 생명을 책임져야 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강하게 행동해야 될 동기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작전을 짜고 실행하는, 그러니까 범죄를 수행하는 과정은 되게 허술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부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 동종의 장르들의 영화들에 비하면 허술해 보이고, 특히 이들이 다 직업이 경찰이라는 점에서 별로 치밀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뭐 이 믿는 구성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의 전반부에서 이 조연철 배우가 연기하는 박정훈이라고 하는 캐릭터도 뭔가 일련의 이유로 뭔가 부업을 하려고 하는, 돈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등장하는 순경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 어쨌든 이들은 이제 같이 계획을 도모하게 되고, 그 계획은 그 중국 본토 조직에 돈을 넘기려고 그 돈이 모이고, 현금 따발이 모이고, 그 현금 따발, 그러니까 더러운 돈이죠. 더러운 돈이 모이고, 그 더러운 돈을 모아서 버리는 순간을 급습해서, 어차피 이제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이제 노려서 빼앗자는, 그러니까 5분의 계획을 빼앗자는 계획입니다. 자, 물론 요렇죠. 3분이군요. 3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제 이 영화가 장르적인 영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총기 액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훈, 조연철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는 그 압류되어 있는 엽총을 동원하도록 주선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 활동을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여서 심플한 플랜을 세우게 되고요. 그에 대한 동기들을 나누는데, 이 조연철이 연기하는 박정훈이라는 캐릭터도 아마 이제 그 궁핍한 생활들 때문에 아마도 뭔가 좀 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미숙한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건 김대명이 연기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화 전체에서 김대명이란 인물도 아까 보육원에서 자란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이제 받아서 되게 선한 인물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상에서는, 그러니까 정우가 그 딸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비리로 받은 돈도 형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형이라고 부르니까요. 김명득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선함을 가지고 있지만, 주로 받아서 쓰는 돈은 주로 도박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김명득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자신의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도의적 목적이 있는데 반해서, 나머지 두 인물들은 상당히 좀 어설픈 목표를 가지고 있는 좀 아이 같은 캐릭터들입니다. 비록 성인이지만. 자, 어쨌든 이들의 계획은 3분간 급습을 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그다음에 대포차를 동원하고, 엽총을 동원해서 그다음에 상대방 그 집합 지점에 투입되어,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에요. 투입되어서 이들을, 지금 요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이제 원래 조직원들이죠. 그 조직원들을 몰아넣고 이 압수해 간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누군가가 격발한 총, 이들이 준비한 총이 아니라 누군가가 격발한 총알이 날아옴으로 인하여 누군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상황은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사건을 수습한 상태, 어쨌든 강탈엔 성공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건은 커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빼앗은 막대한 자금은 근데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컸어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중국 조직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명득과 동혁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 작게 치고 빨리 도망가는 계획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들이 이제 숨기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은닉 장소에 이 돈과 엽총을 일단 숨깁니다. 뭐 펑펑 쓰거나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아닌 걸로 봅니다. 물론 계획은 세울 때 너무 단순하게 세운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데, 아직 어린 동혁 같은 인물은 이제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이 계획을 수립한 명득에게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사실 영화에서는 이제 중요한 갈등 요소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명득은 이제 수사하는 것도 우리야라고 하면 생각하지만, 사건이 일단은 강도 사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살인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 현장에 자신이 저지른 사건의 현장에 다시 재투입되는 상황이 되고요. 이 재투입의 상황에서 이 광수대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승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수대 팀장. 자, 일단 이 인물의 개입은 경찰의 이제 이 관할서의 형사인 명득과 동혁의 유리한 지점에 압박을 받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나름의 추리를 전개해 가는 방식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자신의 이 광수대 개입에는 광수대 형사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일단 이유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정우, 김명득의 과거도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김명득은 비리 사건으로 좌천되게 되는 건데 이 인천 지역으로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부재한 부인의 수술비 등의 이유였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계속 불행의 연속으로 부인에 이어서 딸의 수술비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좀 구체성 디테일 같은 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대전제들이 뚝 떨어지면서 영화는 스피디한 전개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감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약간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과 어쨌든 어린이 딸과 만났을 때는 훨씬 친근감이 있는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거는 삼촌이라 불리우고 있는 김대명도 꼴통 삼촌이라 불리는 김대명의 역할은 이동혁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 명득과 동혁은 일종의 의사 형제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거의 형제 같은 관계입니다. 뭐 더 나아가면 좀 아버지하고 아들 같은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오승찬의 경우에는 일단은 김명득을 일단 의심하게 되고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동혁과 명득을 이제 분리시켜서 활동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둘은 상황이 이제 몰리는 상황이 되는데 상황이 압박이 이제 일단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었던 이 사장 태양호 배우가 연기하는 신 사장이 일단은 취조를 받게 되고요. 이 정보를 이제 다 되게 소소한 정보들이죠. 그들이 그럼 빼돌린다. 뭐 이 정도의 힌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일단은 이 조직들이 개입하게 되고 분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해외 조폭들을 다루는 방식처럼 되게 살벌하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좁혀오게 되고, 이 본토에서도, 킬러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거의 대사가 없는 캐릭터 역할로, 유태호 배우가, 일종의, 그냥 그 도살자, 그러니까 살인을 즐기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를 쫓다가, 이 결과적으로 뭐,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동혁에게도 그 압박이 다가오게 되고 동혁은 생존을 위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기지를 발휘해서 살아남긴 합니다. 자, 뭐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의 설득력이 100% 있느냐 하면 또 뭐 좀 뭐 과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장르 영화로서 담고 있는 부분들에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화는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이 둘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찰과 범죄 조직, 중국 범죄 조직에게 모두 쫓기게 되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가 황해나 뭐 이런 영화들에서 봤던 것처럼 범죄 조직의 압박은 상당히 물리적이고 폭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고 경찰은 심리적으로 들어오고 그 구체적인 인물로 이제 오승찬이 등장하는 거죠. 박병원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죠. 자, 그러면서 수사망이 좁혀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이동혁이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이 이동혁에 대한 김명득의 태도 역시도 중요하게 부분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명득의 경우에도 이동혁을 갖다가 범인으로 몰아버리면 자신은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일단 이 지점에서 이 둘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냥 기존의 협력적 관계, 동업자의 관계로서뿐만 아니라
뭔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둘의 신뢰 관계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영화에 조금 틀어진 부분들, 키워드의 부분이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막 서구식 영화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반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연히 배반이 이루어질 부분들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안 지느냐가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는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저수지의 개들 시계 마지막에 이제 폭발 장면, 그러니까 대폭발 클라이막스로 마무리가 되면서 영화의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더러운 돈을 손댄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말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결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더러운 돈에 얽힌 인물들이 모두 총출동하게 되고 그 창고 시퀀스에서 이들이 모두 폭력적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전혀 우리가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에서 익히 보았던 그런 장면들의 일종의 한국적 변형 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이 비교적 전반부의 모티브의 설정이 좀 비교적 약한 데에 비해서 후반부의 총격적 시퀀스는 국내에선 거의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가 뭐 그렇게 뭐 그 올해의 영화에 들어갈 정도다 될 만한 영화는 아닙니다만 사실 좀 이런 종류의 장르 영화들은 좀 국내에서 최근 들어서 많이 못 만난 영화들이어서 오히려 좀 신선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총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비교적 이 나름의 반전, 그러니까 시퀀스 내에서의 반전 같은 것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좀 흥미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각본적으로는 충분히 예상되는 사항들이 반복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적 잘 풀어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았던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돌아온 돈에 손대지 마라는 그래도 아주 쌈마이 같이 만들어진 좀 그런 영화의 좀 가벼운 같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2019년도에 완성되었다고 말했지만 전체적인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전적인 분위기 같은 조성들은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뭐 거기에 이제 음악적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의 경우에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연출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공간적 특성, 물론 인천에서 촬영된 영화는 전혀 아닙니다만 공간적 특성 같은 것들이 잘 활용되었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는 그 아까 일종의 의사 형제 관계였던 명득과 동혁, 정우와 김대명의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중심축을 잘 잡아넣어서 그래도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영화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도 짜증이 나는 종류의 영화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 동혁이 영화 전체로 보면 전반부보다 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좀 성장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일종의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또 이 스릴러 영화로 치자면 또 결말이 스산한 정도로 가야 되게 되는데 나름의 또 어느 정도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라서 뭐 장르물을 즐기러 간 관객들에게 또 뭐 나름의 스트레스 주지 않는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는 그래서 아마도 평가를 거의 못 받아서 관심을 못 받은 영화이긴 한데 그래도 송경원 평론가에게 이런 평가, 익숙하고 오래된 이야기를 투박하고 성실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풀어낸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그래도 즐길 만한 영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십시오.